2026년 2월 28일 새벽,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던 중동의 밤하늘이 기어이 시뻘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의 하늘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수백 발과 자폭 드론 수천 대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표적은 미군 기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정유시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잠들어 있는 두바이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만약 그 수백 발의 미사일 중 단 한 발이라도 두바이 시내에 떨어졌다면 중동 최대의 금융 허브는 마비되고 전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대공황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랍에미리트의 영공을 지키는 방공망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역사상 처음 실전에 투입된 대한민국 국산 요격무기 천궁2 미사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끔찍했던 방어전의 성적표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90% 이상이 격추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알을 튀어나오게 만든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수출한 천궁2 포대가 기록한 실전 요격 명중률이었습니다. 무려 96%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방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에서 쏘아 올린 60여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들을 거의 백발백중으로 허공에서 산산조각 낸 겁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며 비아냥거리던 서방 강대국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에는 끔찍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한 번 쏘면 끝이라는 잔인한 소모제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나 전차는 고쳐서 다시 쓰지만 미사일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틀간의 교전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2 포대의 미사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패가 깨져가는 공포 속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3월의 어느 날 밤 대한민국 정부에 극비 메시지를 타전합니다. 요격탄이 바닥나고 있다. 이라는 미사일이 멈추지 않는다. 제발 지금 당장 보내달라.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썩어나는 아랍에미리트가 왜 천조국 미국을 놔두고 저 멀리 아시아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구원 요청을 했을까요? 아무리 거대한 미국 군수기업이라도 전쟁통에 미사일을 당일 배송해줄 능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랑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년 내내 공장을 돌려도 500발 남짓 만드는 게 고작입니다. 하루에 겨우 한 발 반을 만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대기줄만 수년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당장 두바이 시민들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3년 뒤에나 미사일을 준다는 건 목마른 사람한테 내년에 비 오면 물 줄 테니 기다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낸 대답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 공장 라인을 최대로 돌려서 수십 발을 더 찍어내겠다. 다음 주에 바로 보내주겠다. 서양 애들은 1년을 뼈 빠지게 만들어야 500발 만드는데 한국은 주말 이틀 동안 공장을 풀가동해서 붕어빵 찍어내듯 미사일을 찍어내어 다음 주에 배송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미친 속도에 입이 떡 벌어진 아랍에미리트 왕족들은 배로 미사일을 가져가는 시간조차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군용 수송기를 직접 몰고 대한민국 대구공항 활주로로 날아왔고 갓 뽑아낸 천궁2 미사일 30여 발을 그야말로 쓸어 담듯이 모셔갔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뉴스를 보시고
아이고, 배달의 민족 아니랄까봐 무기 배달도 참 빠르네 하고 웃어 넘기셨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하늘에 미사일 쏴주고 돈 번 가벼운 무용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밥상 물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은퇴자금,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목줄이 달린 위대한 경제 생존기입니다. 만약 그날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이 뚫려서 중동의 정유시설이 불바다가 되었다면 어떤 지옥이 닥쳤을까요? 당장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를 향해 폭등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의 숨통은 콱 막힙니다. 내일 아침 동네 주유소 휘발유가 2,500원을 넘어가고 물류 트럭이 멈춰서며 배추값과 쌀값이 미친 듯이 뜁니다. 비싼 기름을 사느라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은 1,700원을 뚫고 치솟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국민연금과 현금 자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쓰나미를 대한민국 대구공항에서 쏘아올린 천궁2 미사일 한 발이 완벽하게 막아낸 겁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에서는 미국도 유럽도 수년이 걸린다는 미사일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찍어내어 중동을 지켜냈는지 그 뼈저린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이 소름 돋는 속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시한폭탄을 이고 살아오면서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무기를 쏟아낼 수 있게 도끼를 품고 공장을 돌려왔던 뼈아픈 역사의 산물입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남의 발밑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자주국방을 닦아오신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의 거룩한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을 집어삼켰는지 그 통쾌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대구 공항에서 출발한 미사일 한 발이 어떻게 아랍에미리트에 쏟아지는 원유로 둔갑하여 우리의 밥상 물가를 방어해냈는지 그 가슴 벅찬 경제 생존의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쏘면 쏠수록 목숨줄이 타들어가는 소모제의 저주 앞에서 돈 많은 사막의 부자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전쟁이 시작된 그날 밤, 이란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그 거대하고 끔찍한 쇳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은 말 그대로 묵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체 방어율 90%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전방에 배치되었던 한국산 천궁2 미사일 2개 포대의 명중률은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이 96%라는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인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일입니다. 저 멀리 우주공간 가까이 올라갔다가 마하 5, 그러니까 소리보다 5배나 빠른 미친 속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날아간 우리 미사일이 정확하게 머리통을 들이받고 공중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한가운데에는 천궁2만의 아주 독특하고 무서운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미사일을 쏠 때 보통 불꽃을 뿜으며 발사대에서 튀어나가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천궁2는 다릅니다. 발사관 안에서 미사일이 펑 하는 가스 압력으로 먼저 하늘 위로 10m 이상 솟구쳐 오릅니다. 공중으로 튀어오른 바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미사일 꼬리에 달린 작은 로켓들이 픽픽 하고 불을 뿜으며 날아갈 방향을 기가 막히게 확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본체 엔진에 불이 붙으며 표적을 향해 미친 듯이 풍쳐나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콜드 런칭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리에서 방향을 확 틀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미사일이 사방팔방 어디에서 날아오든 심지어 등 뒤에서 날아오더라도 360도 전방위로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사각지대, 제로의 방패인 겁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중동의 핏빛 밤하늘을 수놓으며 96%라는 전설적인 숫자를 텔레비전 생중계로 입증해낸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기업들의 피땀 어린 집념이 200% 증명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선배님들, 전쟁은 올림픽이 아닙니다. 금메달 땄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96%라는 위대한 숫자가 찍힌 바로 그날 아침,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의 심장은 기쁨이 아니라 끔찍한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는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내느라 쏘아올린 천궁2 미사일만 약 60여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 포대 하나를 꽉 채우면 몇 발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2발입니다. 2개 포대면 64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틀 밤의 치열한 전투로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장 명중률이 높았던 천궁2 2개 포대의 미사일 창고가 거의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탄창의 총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잔인한 소모제의 저주입니다. 탱크는 포탄에 맞아 궤도가 끊어지면 밤새 정비병들이 매달려 용접을 하고 고치면 다음날 다시 굴러갑니다. 전투기는 날개에 구멍이 나도 무사히 비행장에 돌아오기만 하면 부품을 갈아 끼우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한번 사두면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다릅니다. 적의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 붉은 화염을 뿜고 하늘로 치솟는 바로 그 순간, 수십억 원짜리 그 정밀한 쇳덩어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재활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한 발 쏘면 한 발이 줄어드는 지독하게 일방적이고 공포스러운 뺄셈 게임입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는 이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립니다. 이란의 공장은 미사일을 밤낮 없이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 집 방패는 하루하루 얇아지는 이 피말리는 숨바꼭질. 만약 탄창이 텅 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6%의 명중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포착해도 쏠 총알이 없으면 그저 모니터 위에서 죽음의 점이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두바이 시내 한복판이 불바다가 되고 거대한 정유 공장이 잿더미로 변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소모제의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의 콧대 높은 나토 강대국들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유럽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며 무기 공장 문을 반쯤 닫아놓고 살았던 유럽 국가들의 창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총알이 부족하고 포탄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아오는 로켓포를 다 막아낸다던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이언돔 미사일도 매일같이 수백 발씩 쏘아대니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체면을 구기고 미국에 제발 요격 미사일 좀 더 보내달라고 엎드려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란과의 전쟁이 터진 중동의 상황은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곳의 전쟁터에서 전 세계의 요격 미사일 재고를 싹 다 끌어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미국 창고도 비었고 유럽 창고도 비었습니다. 전 세계 방공 미사일의 바닥이 훤히 드러난 바로 그 최악의 타이밍에 아랍에미리트 하늘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장군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96%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축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밤 이란이 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면 텅 빈 천공투 포대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매달려봐야 로키드 마틴 공장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물량을 대기도 벅차서 하루에 겨우 한 발 남짓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미사일은 부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총통을 쥔 병사가 총알이 없어서 벌벌 떠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공포.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황금으로 자동차를 도배하는 부자 나라라도 당장 내일 쏠 미사일 한 발을 돈 주고 당장 사올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랍에미리트는 자존심, 체면, 절차, 모든 것을 집어던졌습니다. 국가의 종망이 걸린 벼랑 끝에서 그들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새벽에 긴급 SOS를 보낸 곳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우리가 샀던 천공2 포대, 그거 원래 내년에 주기로 한 거 알지만 제발 순서를 당겨서 지금 당장 포대를 통째로 보내달라. 우리 하늘이 뚫리게 생겼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하다. 당장 우리 공군이 써야 할 물량이 공장에 돌아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먼저 계약한 물량도 줄을 서 있다. 다른 나라와의 국가 간 계약을 깨고 새치기해서 포대를 먼저 내줄 수는 없다. 냉정하지만 당연한 거절이었습니다. 보통의 무기 거래라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돈 돌려줄 테니 계약 취소하든가 아니면 얌전히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가장 굴욕적이고도 절박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좋다. 거대한 포대 장비는 순서대로 내년에 받겠다. 하지만 제발 발사관 안에 들어가는 그 요격 미사일 알맹이, 총알만이라도 먼저 좀 제발 당겨서 보내달라. 지금 우리 총창이 비어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수만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눈물겨운 읍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저 멀리 대한민국을 향해 무릎을 꿇고 미사일 한 발만 달라고 구걸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70년 동안 묵묵히 쇳덩어리를 깎아왔던 대한민국의 공장들이 전 세계를 향해 진짜 미친 포효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K방산의 진정한 괴력이 공개됩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영국의 BAE 시스템즈도 턱이 빠지도록 놀라버린 대한민국의 주말 로켓 배송. 왜 아랍에미리트는 대구공항으로 직접 거대한 수송기를 몰고 날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장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1년치 물량을 단 며칠 만에 쏟아냈는지, 가슴 벅찬 그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이 속도의 비밀을 아시면 여러분이 낸 세금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는지 깨닫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실 겁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수만 명의 자국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랍에미리트가 자존심을 다 구기며 대한민국에 매달렸습니다. 포대 장비는 나중에 받을 테니 제발 그 안에 쏠 총알, 요격 미사일 알맹이만이라도 먼저 좀 당겨서 보내달라. 그 절박한 피 맺힌 애원에 대한민국 방산업체와 국방부는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의 턱관절을 빠지게 만들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SBS 뉴스가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그날의 진짜 답변은 이렇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 당장 이번 주말까지 미사일 수십 발을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다. 교통편만 확보해서 온다면 당장 다음 주에라도 그 수십 발을 수출 형식으로 빼서 보내주겠다. 이게 무슨 동네 빵집에서 붕어빵 굽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한 발에 15억 원이 넘는 최첨단 레이더와 유도장치가 꽉꽉 들어찬 그 복잡하고 거대한 쇳덩어리, 요격 미사일을 주말 이틀 동안 수십 발을 더 찍어내어 당장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수십 발이면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방어하는 2개 포대를 꽉 채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이 미친 대답을 전해들은 아랍에미리트 왕족들은 그야말로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 다음 주에 당장 배송. 이게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소름 돋는 속도인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기업 록히드 마틴. 그들이 만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년 365일 내내 공장을 팽팽 돌려도 1년에 딱 500발 정도 생산합니다. 단순히 계산기로 나눠보십시오. 500발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고작 1.4발, 한 발 반도 채 못 만듭니다. 미국 공장이 주말 이틀 동안 아무리 쉬지 않고 야근을 해봐야 기껏해야 3발에서 4발 만들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잘 모르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주말 이틀 동안 미사일 수십 발을 미국 록히드 마틴 기준으로 치면 거의 한두 다치 분량의 미사일을 단숨에 찍어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똑같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똑같은 전쟁터 하늘 아래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그 미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격표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쏠 때마다 한 발에 약 53억 원의 돈이 공중에서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궁2는 한 발에 약 15억 원입니다. 미국의 3분의 1, 30%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3분의 1 똥값인데 명중률은 96%. 거기에다 주문하면 주말 끼고 다음 주에 당장 수십 발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나라. 여러분이 피마르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내 나라 국민의 목숨을 결정해야 하는 국방장관이라면 당장 내일 미사일이 날아온다는데 3년을 꼬박 기다려서 53억 원짜리 한 발을 미국한테 사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당장 96%짜리 15억 원 미사일 수십 발을 한국에서 쓸어 담아 오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배로 미사일이 실려오는 그 몇 주일의 시간조차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일단 빨리만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자기들의 거대한 군용 C-17 대형 수송기를 직접 하늘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대한민국 대구공항 활주로에 그 거대한 쇳덩어리 비엣덩어리 비행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송기의 뒷문이 쩍 하고 열리자 대구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천궁2 미사일 30여 발이 그야말로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하게 수송기 뱃속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송기는 굉음을 내며 다시 중동의 핏빛 밤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무기를 사는 놈이 비행기까지 직접 끌고 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쓰러 간 겁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콧대가. 수십 년 동안 중동 시장을 주무르던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자존심이 대한민국 대구공항 활주로 바닥에 보기 좋게 내동댕이 쳐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니어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등줄기에 찌릿하고 전율이 오르지 않으십니까? 가난하고 헐벗었던 나라, 6.25 전쟁통에 미군이 쓰다 버린 녹슨 소총 하나도 감지덕지 주워 쓰던 나라.
그런 작고 초라했던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붕어빵 찍어내듯 찍어내어 중동의 하늘을 지켜주는 군사 강대국으로 우뚝 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슴 벅찬 쾌거 뒤에, 이 미친 속도와 기적 뒤에 도대체 어떤 피눈물 나는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머리 좋은 과학자 몇 명이 뚝딱뚝딱 연구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미국도 유럽도 못하는 이 무서운 공장 생산 라인의 비밀은 결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슬프고 끔찍한 우리 민족의 핏빛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특히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의 무기 회사들은 평소에 공장을 팽팽 돌리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 무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면 그게 다 빚더미, 악성 재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느릿느릿 부품을 사모으고 공장 라인을 켭니다. 당연히 납기가 몇 년씩 걸립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그 안일한 전제 아래 돌아가는 전형적인 평화시대의 배부른 샌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을 때 유럽의 잘난 무기 공장들은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독일이 전차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몇 년을 질질 끌었고 프랑스와 영국도 포탄이 없다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유럽 전체의 방산 기반은 이미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럴 여유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유럽이 아닙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총성만 잠시 멈췄을 뿐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북한과 전쟁을 쉬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휴전선 너머로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매일같이 서울을 겨누고 있고 미치광이 집단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폭탄 실험을 하는 그 끔찍한 공포를 머리에 이고 살아왔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삐용삐용 사이렌이 울리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오면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내 손에 쥐어야 할 총알과 미사일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의 공장 라인은 평시에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조용해 보이는 날에도 당장 전쟁이 터지면 그 즉시 미친 듯이 무기를 쏟아낼 수 있도록 그 끔찍한 전시 수준의 최대 생산 역량을 70년 내내 뼈를 깎으며 억지로 유지해왔던 겁니다. 속도와 물량, 이것은 우리나라 무기회사들에게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도로부터 지워지지 않기 위한,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뼈저린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슬프고도 위대한 70년 분단의 역설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을 뒤집어 엎고 우리 시니어 세대의 피와 땀을 세계 최고의 콧대로 만들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미친 속도의 뿌리를 아시면 여러분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냈던 그 피 같은 세금들이 모여 얼마나 거대하고 튼튼한 자주국방의 성벽을 쌓아 올렸는지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단 1초도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이 증명되는 시간이 바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가 입을 떡 벌린 대한민국의 미친 미사일 로켓 배송. 그 엄청난 속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뼈아픈 현실부터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우리 무기공장의 기계가 좋아서 기술자들이 똑똑해서 1년치 미사일을 단 며칠 만에 뚝딱 찍어냈다고 생각하십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그저 K 방산 만세, 우리 기술력 최고라고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진실은 그렇게 달콤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미친 속도의 진짜 뿌리는 1953년 7월 27일 이후 장장 70년이 넘도록 한시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분단 국가의 핏빛 공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척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총 쏘는 것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 상태일 뿐입니다. 저 휴전선 너머에는 수백만 명의 북한 군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매일같이 서울 한복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당장 내일이라도 쳐들어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미치광이 집단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왔습니다. 이 끔찍한 공포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무기공장의 설계도 자체를 서양 강대국들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에 무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는 건 미친 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녹슬고 고철 덩어리가 되는 엄청난 빚더미, 악성 재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콧대 높은 무기회사들은 평소에 공장을 팽팽 돌리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생산 라인을 팍팍 줄여놓고 있다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겠다고 주문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입금해야만 그제야 느릿느릿 부품을 사 모으고 공장 기계를 켭니다. 그러니 미사일 한 발, 전차 한 대 만드는데 몇 년씩 세워라 내워라 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오늘 밤에 사이렌이 울리고 38선이 무너지면 내일 아침 우리 아들들이 손에 쥐어야 할 총알과 미사일이 당장 필요한 나라입니다. 창고가 비어있다고 적군이 기다려줍니까? 공장 돌릴 때까지 3년만 휴전하자고 하면 들어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공장은 평시에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오늘 같은 날에도 당장 전쟁이 터지면 그 즉시 미친 듯이 무기를 쏟아낼 수 있도록 끔찍한 전시 수준의 최대 생산 역량을 70년 내내 억지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유지해왔던 겁니다. 공장 라인을 100% 돌리지 않더라도 언제든 스위치만 올리면 풀가동할 수 있는 거대한 뼈대를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꽉 움켜쥐고 버텨온 겁니다. 속도와 물량. 이것은 우리나라 무기 회사들에게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도로부터 지워지지 않기 위한,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뼈저린 생존의 조건이자 피 끓는 도끼였습니다. 이 지독한 생존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괴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이미 2022년 폴란드 무기 수출 때 전 세계를 향해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을 때 유럽의 잘난 무기 공장들은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며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며 공장 문을 반쯤 닫아놓고 배를 튕기며 살았던 대가였습니다. 불똥이 튈까봐 겁을 집어먹은 폴란드가 급하게 유럽 강대국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독일에게 전차를 당장 달라고 하니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에이브람스 전차를 달라고 하니 대기줄만 수년치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장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어오게 생겼는데
무기 받는데 수년이 걸린다니. 폴란드 국방장관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십조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무기 쇼핑 목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7월에 도장을 찍었는데 불과 5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폴란드 항구에 첫 번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하역해버렸습니다.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차를 주문한 그해 겨울에 당장 실물을 바다 건너 배송해 준 겁니다. 이건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 공장만이 할 수 있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온 거대한 쇳덩어리 무기들을 어루만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 전체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서방의 궁뱅이 같은 무기 공급망이 실제 전쟁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느린지를 뼈저리게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대구 공항에서 수송기의 미사일을 꽉꽉 채워 아랍에미리트로 날려보낸 그 천궁투의 기적도 바로 이 슬프고도 위대한 분단의 뼈대 위에서 탄생한 겁니다. 주말 이틀 동안 수십 발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처음부터 그 공장 라인이 전쟁이 터지면 밤낮 없이 쏟아내도록 끔찍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0년을 이어온 이 잔인한 분단의 긴장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서늘한 공포가 역설적으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생산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무기 공장들을 짓고 수십 년 동안 이 비효율적이고 돈 많이 드는 시스템을 묵묵히 버텨낼 수 있었던 그 막대한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이 공짜로 줬습니까? 기업들이 땅을 파서 장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꼬박꼬박 내셨던 피 같은 세금입니다. 6.25 전쟁 직후 미군이 버리고 간 녹슨 M1 소총 하나도 감지덕지 주워 쓰던 헐벗은 나라에서 자주국방 없이는 내 새끼들의 미래도 없다는 피 맺힌 한으로 가난한 살림에도 국방비만큼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위대한 헌신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저 거대한 천궁2 미사일과 흑표 전차를 만들어낸 진짜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이 나라의 안보라는 거대한 성벽이 2026년 중동의 핏빛 밤하늘 위에서 낯선 사막나라 사람들의 수만 명 목숨을 지켜낸 방패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들어준 이 거대한 방패에 목숨을 구한 아랍에미리트는 도대체 어떤 대답을 돌려주었을까요? 고맙다고 말로만 끝났을까요? 훈장 하나 달아주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 수출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여러분의 얇아진 지갑과 밥상 물가를 구원하는 기적의 경제 생존기로 둔갑하는지 그 웅장한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원유 60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핏줄이 되어 대한민국을 살려낸 가슴 벅찬 반전. 무기가 곧 돈이고 안보가 곧 내 가족의 생명줄이라는 뼈저린 진실이 폭발합니다. 2026년 3월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대한민국의 천궁2. 주말 내내 쏟아낸 미사일을 대구공항에서 수송기로 쓸어간 그 미친 로켓 배송.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단순히 무기 몇 발 더 팔아서 국위 선양하고 방산기업들 돈 벌어준
훈훈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빚진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고맙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로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 나라답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피말리고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상상 초월의 거대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미사일을 실은 수송기가 두바이에 도착하고 며칠 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대한민국을 향해 무려 60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긴급 공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600만 배럴의 원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꽉 틀어주고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며 전 세계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고 대한민국은 기름이 끊길까봐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훌쩍 넘어서고 서울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 2,000원을 동시 돌파하며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던 이른바 패닉바잉의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기름이 끊기면 공장도 멈추고 화물차도 멈추고 나라 전체가 올스톱되는 그 숨막히는 타이밍에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 회사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위험천만한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체 항만으로 한국의 거대한 유조선 2척을 즉시 VIP 대우하며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항구 창고에 고이 보관 중이던 피 같은 원유 400만 배럴을 그 유조선 뱃속에 꽉꽉 채워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평소에 한국 땅의 비상용으로 함께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너희 한국이 급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좋다는 확실한 약속까지 도장 찍어 주었습니다. 400만 배럴 더하기 200만 배럴, 합산 600만 배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하루 종일 공장을 팽팽 돌리고 자동차를 타는 데 쓰는 석유 소비량이 대략 289만 배럴입니다. 즉, 600만 배럴은 이틀치가 넘는 대한민국 전체의 숨통을 확 트이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우리 입에 떠먹여준 겁니다. 당시 이 극적인 거래 현장에서 대한민국 고위 관료가 벅찬 목소리로 남긴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의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공2가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지키듯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텔레비전 뉴스에서 백날 떠드는 그 잘난 외교, 진짜 외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에 도장 찍고 웃으면서 악수하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총성이 오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진짜 전장에서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니 그들이 우리의 목줄, 바로 기름을 대준 겁니다. 중동에서 가장 피말리게 원유가 절박했던 그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 돈 많은 강대국 중국이나 일본을 다 제치고 아랍에미리트는 오직 한국의 기름통부터 가장 먼저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쇳덩어리 미사일 천궁2가 두바이 하늘을 지켜낸 그 보답이 태평양을 건너와 대한민국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의 패닉을 진정시키고 미친 듯이 치솟던 물가를 짓누르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겁니다. 목숨을 구해준 나라에 대한 보답, 피로 맺은 동맹의 의리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지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의 거부들이 천궁2를 사겠다고 이미 12조 원이 넘는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카탈로그에 적힌 뻥튀기 숫자나
전시장에서 쏘는 쇼맨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이란의 진짜 탄도미사일을 96%로 박살내는 걸 생방송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어떤 마케팅으로도 이길 수 없는 완벽한 실전 증명서입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고 느립니다. 유럽 무기는 아예 물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싸고 빠르고 실전에서 완벽하게 적을 박살냈습니다. 국방장관이라면 당장 내 나라 국민의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코리아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덕분에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천궁2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 발사대를 조립하는 회사,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까지 몽땅 돈벼락을 맞으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옥죄던 수출 부진의 늪을 방위산업이라는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슴 벅찬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다시 한번 70년 전 잿더미가 된 이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셨을 우리 선배님들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내 자식들 총알바지 만들지 않겠다며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방비를 대셨던 그 위대한 희생. 북한이라는 미치광이를 머리에 이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 속에서 70년을 버텨내며 도끼를 품고 만들어낸 이 나라의 자주국방. 그 피 맺힌 한이, 그 거룩한 세금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눈물겨운 뼈대가 2026년 저 멀리 낯선 중동 사막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수만 명 목숨을 살려내는 기적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거대한 기름줄기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와 미쳐 돌아가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밥상 물가를 지키고 여러분의 지갑을 철통같이 방어해냈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경제도 없습니다. 무기가 곧 외교고 튼튼한 국가 안보가 곧 내 가족의 밥줄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보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천궁2의 위대한 로켓 배송과 원유 600만 배럴의 기적을 그저 한 편의 영화처럼 잊지 마십시오. 주변의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낸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강인한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댓글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K방산을 향한 뜨거운 응원, 그리고 평생을 이 나라에 바치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격려와 자긍심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무기를 깎고 조립하는 우리 기술자들과 군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선배님들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날카로운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가슴 뜨거운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